2024년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미국의 반도핑 에이전시 유사다 그리고 UFC가 함께한 8년여의 동행이 끝났습니다. UFC의 회장 데이나 화이트는 유사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앞으로 제3의 기관과 독자적인 도핑 정책을 만들 거라 하였죠. 유사다와 UFC가 함께한 시간을 결산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유사다가 UFC에 도입된 이후 첫 바다로 걸린 파이터는 크로캅으로 더 유명한 미르코 필로포비치였습니다. 유사다는 크로캅이 2년간 UFC에 출전하지 못한다고 발표하는데요. 발표가 있기 3주 전 크로아티아에서 진행된 경기 외 도핑 검사를 받은 당일 크로캅은 UFC 측에 자발적으로 연락하여 자신의 성장 호르몬 사용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고질적인 어깨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혈장 주사를 맞았는데 거기에 성장 호르몬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41살이라는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고질적인 부상에 있어 자연적 회복이 쉽지 않았겠죠. 파이터의 몸으로 회복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일로 서울에서 치러지기로 했던 앤서니 해밀턴과의 대결이 취소됐고 크로캅은 은퇴를 발표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 격투기계의 슈퍼스타로 군림했지만 UFC로 넘어오며 떡실신 KO패를 보이는 등 퇴물캅이라는 비난까지 들었는데 급기야 최초의 약물 양성 반응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씁쓸하게 은퇴를 한 크로캅이었네요. 역시 사람은 박수 칠 때 떠나야 하나 봅니다. 유사다 리스트의 마지막을 장식한 UFC 파이터는 다니엘 로드리게즈입니다. 2024년 여름 그의 소변에서 2가지 쌈스 물질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쌈스에 대해서는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그는 고의로 복용한 적이 없고 파이터 커리어 중 금지 약물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싶다 밝혔는데요. 양성 반응이긴 했지만 매우 낮은 수치였고 그것은 보충제 오염 물질 때문일 거라 강하게 호소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 품목의 보충제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제조 장비의 청결 문제로 인해 쌈스 성분이 우발적으로 다른 제품에 오염될 수 있고 이렇게 오염된 제품을 운동선수가 섭취했을 때 도핑 테스트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실제로 쌈스가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FDA가 허가하지 않은 물질임에도 생산부터 판매까지 보충제의 형태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사다는 보충제 오염으로 인한 불이익의 예방을 위해 NSF 인증을 받은 보충제들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의가 아니었어도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로드리게즈 역시 2023년 12월 14일 유사다의 3개월 자격정지를 수락하며 리스트의 마지막을 꾸미게 됐네요. 보충제 오염은 앞으로도 지겹게 나오는 말이니까 알아두세요. 영국의 장신 차이 루이스 페리는 글로리 킥복싱에서 호평을 받았고 ONEFC와 UAE를 건너 UFC 입성을 준비했는데요. 2020년 그는 존 존스의 범법 행위 등 그의 과거와 인성에 대해 디스합니다. 또 킥복싱 룰로 자신과 붙으면 존스는 직사할 거라 도발하기도 했죠. 기다렸던 UFC 데뷔를 위해 드디어 그해 9월 그는 유사다 테스트 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바로 4년 정지를 먹었죠. 전혀 출전도 안 된 파이터에게 이례적으로 내려진 중징계였는데요. 그의 죄질을 감안할 때 4년이 적절하다는 유사다의 입장이었는데 그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이었죠. 그에겐 마스테론과 윈스트롤 그리고 디볼의 대사유도체 물질 등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3종이 검출됐습니다. 그 역시 보충제 오염이 이유일 것이라 주장했는데 문제는 그가 인위적으로 보충제를 오염시켜 유사다의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었죠. 이런 주작에 그는 사실상 옥타곤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커리어를 끝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TV 드라마에서 가끔 얼굴을 비치고 있죠. 존스의 인성을 디스한 그였지만 도핑 주작이나 존스 팬의 DM에 패드립을 날린 것을 보면 너도 딱히... 주작으로 4년의 제재를 받은 파이터가 또 있습니다. 2016년 팬텀급의 프란시스코 리베라에겐 클렌부테롤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클렌부테롤은 기관지를 확장하는 기능의 베타 작용제로서 천식 환자들에게 처방되는데요. 체지방 연소를 가속화하고 근육량 증가에도 영향을 주어 스포츠 금지 약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약물이 일부 축산 농가에서도 쓰인다는 것인데요. 살코기는 높이며 DGA 양은 줄이고 특히 돼지고기의 발색에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리베라는 멕시코 여행 중 먹었던 고기의 영양일 것이라 주장하며 멕시코에서 결제한 주유소 코스트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조된 것이었죠. 유사다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곧 벌미가 잡힌 리베라 역시 이를 시인했습니다. 유사다는 치밀하지도 못했다며 4년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그에게 내렸네요. 가장 빡센 처벌을 받은 파이터는 누구일까요? 헤비급 러시안 루슬란 마고메도프는 UFC에서 3아웃 영구 출전 금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2016년 쌈스가 검출되며 처음으로 유사다와 충돌했는데요. 그도 오염된 보충제 레파토리로 중재를 호소했지만 유사다는 1차 검출에 대한 표준 제재인 2년 정지를 줍니다. 2년 뒤 마고메도프는 UFC 230에서 복귀전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약물 검사에서 메틸 테스토스테론 대사체 2종과 윈스트롤 대사체 3종에 대한 양성 반응이 떴죠. 여기서 바로 임시 자격 정지가 부과됐고 3개월 뒤 경기 외 테스트를 또 한 번 받게 되는데 마고메도프가 이 절차를 거부합니다. 3연승을 거두며 한때 유망주로 주목받았던 그의 UFC 커리어는 그렇게 끝이 났죠. 1년 뒤 러시아 단체 ACA와 계약을 하고 현재 15승 3패를 기록하고 있네요. 이 사람이 빠질 수는 없겠죠. 최고와 최악이 공존하는 파이터 존 존스입니다. 나이키와 최초로 계약한 UFC 선수였지만 얼마 안 지나 그 영광을 스스로 걷어차는 등 그동안 존스의 수많은 트러블들을 다 논하기가 힘든 정도인데요. 주제에 맞춰 약물에 대한 내용들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강력합니다. 존스에게 가장 먼저 적발된 약물은 마약류 코카인이었습니다. 2015년 존스가 다니엘 코미에를 꺾은 지 불과 며칠 뒤 네바다주 체육위원회는 경기 전 존스의 약물 테스트에서 코카인이 검출됐었다 밝혔는데요. 마약이 검출됐음에도 출전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처벌할 만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약의 소지와 복용은 엄연히 범법이지만 그의 소변은 경기가 있기 4개월 전 수집된 것이었고 와다의 규정상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의 코카인 사용은 금지 사유가 아니었거든요. 존스는 발빠르게 공개 사과를 하며 재활시설에 들어갔고 데이나 회장은 스스로 입소 결정을 한 존스가 자랑스럽다 전했죠. 헬스장 회원권 4개월에 18만원, 닭가슴살 10kg 16만원, 프로틴 79,000원, BCAA 47,000원, 부스터 45,000원, 종합비타민 39,000원, 오메가3 32,000원. No money, no muscle. 좋은 몸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돈이다. 돈! 여러분,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까지 손해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전 렌탈 부문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 아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전부 바꾸면 무려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스머니, 예스머슬, 아정당이 답입니다. 그 다음 해인 2016년 다니엘 코미어와의 재대결을 앞두고 있던 3일 전 클로미펜과 레트로졸 검출이 확인돼 존스는 출전이 무산됩니다. 클로미펜은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배란을 촉진하기 위해 처방되는 약물이며 레트로졸은 유방암이 걸린 여성들에게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해 처방되는 약물이죠. 두 가지 모두 남성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는 기전이 있어 스포츠 금지 약물로 지정돼 있는데 유사다는 두 차례의 검사 결과 빼박이라 했지만 성생활을 위해 복용한 시알리스가 오염됐을 거라며 눈물까지 보이는 존스였습니다. 결국 유사다는 존스가 의도적으로 복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출전 정지 1년을 내렸는데요. 1년의 공백기를 보내고 2017년 존스는 UFC 214에서 코미어를 KO시키고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을 털어납니다. 하지만 3주 뒤 이번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인 튀리나볼 대사물이 적발되어 벨트를 뺏기게 되는데요. 또다시 보충제 오염 희생자 모드가 된 존스, 재차 위반 시 4년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유사다인데 무슨 이유인지 존스가 유사다에게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고 이에 대한 관리 권한이라며 무려 15개월로 정지를 깎아주죠.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고인이 연루자를 증언하는 대가로 검찰 측에서 형량을 낮춰주는 것을 말하는데 유죄 협상 제도라고도 불리죠.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에는 수사부터 재판 최종심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에 이를 감축하기 위해서도 플리바게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존스 역시 유사다에게 도핑 위반에 대한 타인이나 그 외 정보를 제공했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미국 흑인들에게는 스니치를 경멸하는 후드 문화가 있는데 다니엘 코미어는 인스타를 통해 존스에게 맹비난을 쏟았고 존스는 동료들 이름 판 적 없다고 이를 강하게 반박했죠. 15개월이 지나 2018년 존스는 알렉산더 구스타프손과 라스베가스에서 재대결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튀리나볼이 소량 검출됩니다. UFC 측은 예전에 복용했던 튀리나볼 대사체가 잔존해 있는 것이라며 체중 감량과 같은 특수 상황에 간헐적으로 양성이 나올 수 있는 펄싱 효과라며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체내에서 완전히 배출되는 튀리나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건 말이 안 되고 흥행 선수에게 과도하게 실드를 쳐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죠. 네바다주 체육위원회는 이것이 징계 수준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존스의 출전을 일단 허가하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주 체육위원회는 OK를 알렸습니다. 데이나 회장은 냅다 LA에서 경기를 치르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항을 출전 선수들에게 한참 후에 알려 라스베가스로 가는 중 길을 돌린 사람도 있었다죠. 가까스로 출전이 가능해진 존스였지만 자율 반도핑 기구인 바다의 약물 테스트를 받는 조건이었는데 바다의 테스트에서도 역시 튀나몰이 검출된 결과가 발표됩니다. 하지만 33피코그램이라는 적은 수치를 감안해 과거 복용의 잔류일 거라 판단, 존스는 징계를 받지 않게 됐는데요. 이제 약물 걸리면 무조건 옛날에 먹었던 거라고 우겨야 된다는 밈들이 잠깐 유행했죠. 많게는 한 달에 5번꼴로 약물 검사를 받았던 존스는 지구상 가장 많은 약물 검사를 받은 파이터로 기록됐는데요. UFC와 유사다가 결별한 현재 맥그리거만큼 가장 신난 사람이 아마 존스겠죠. 유사다로부터 살아남았다는 감성글을 올리며 자축하는 듯 보였습니다. 8년간 UFC에서 발견된 총 135건의 도핑 양성 반응 중 가장 많이 검출된 약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쌈스입니다. 총 34건으로 전체 건수의 40%를 차지하죠. 쌈스는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제로서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화합물이지만 체내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는 스테로이드와 달리 근골격 위주 특정 조직에만 작용되는 것을 목표로 합성됐습니다. 스테로이드 사용 시 필연적이라 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과 주사를 통한 주입을 피하며 순수 근육량을 늘리는 수단으로 쌈스를 선택하는 운동선수들이 늘고 있죠. 사실 쌈스는 UFC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에서의 골칫거리입니다. 먼저 언급된 오염 사례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와 흡사하게 내분비계를 컨트롤하는 등 여러 잠재적인 부작용이 있는 물질임에도 라이센스나 규제에 있어 명확하고 강도 높지 않기에 언더그라운드 보충제 형태로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죠. 쌈스 제품군과 판매처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미국의 과학자이자 엘라베마 대학의 전무인 제임스 달튼 박사는 90년대 초 전립선암 치료법을 연구하던 중 최초의 쌈스인 안다린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전립선암 치료에는 효력이 없었지만 근육 성장에는 놀라운 효과가 발견됐죠. 몇 년 뒤 오스타린이라는 개량 버전을 만들었는데 본래 목적이었던 암 치료에는 효과가 없어 결국 개발이 중단되죠. 하지만 오스타린은 이미 외부로 유출된 후였고 수년이 흘러 시장에 풀린 걸 확인한 달튼 박사가 FDA에 제재를 신청하는 등 그것을 막아보려 했지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로 퍼져버렸죠. 우리나라 역시 이 쌈스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판매처가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정말 제대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쌈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핑을 피해가기 수월하다는 것이 아마 파이터들을 현혹한 것 같은데요. 걸리지 않은 쌈스 파이터가 더 많다는 속설도 있던데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UFC는 2024년 1월 1일부터 드럭프리 스포츠 인터내셔널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드럭프리 스포츠는 NFL, NCAA, MLB, NBA 등의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에게 반도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체죠. 이 부분에서 참 할 말이 많은데 일예로 유사다의 CEO인 트래비스 역시 NFL이 연간 12,000건 이상의 약물 테스트를 수행하지만 정작 약물 사용 여부에 있어 정밀하게 감지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지적한 적이 있죠. 실제로 평균 1년 동안 출전 정지 제재를 받는 NFL 선수는 전체 중 약 1% 이하입니다. 미국에서도 대충 하기로 소문난 NCAA의 약물 검사, 2021년엔 아예 하지도 않았죠. 최근 지인을 통해 전통 있는 골프 리그인 PGA가 리브 골프와 합병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 앞에 굴복했음을 목격했는데요. 보스턴의 작은 복싱 체육관에서 코치를 하던 데이나 화이트는 이제 6천억 원의 자산가가 됐고 권위를 자랑하던 유사다에게 일침을 날렸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이넨스트 게임의 회장 에런 디수자는 IOC에 맞서 새롭고도 정직한 스포츠 게임을 만들겠다 준비 중입니다. 어차피 이미 다 쓰는 거 그냥 솔직하게 의료계의 도움 받고 제대로 쓰자는 그의 발언을 최근 줌 미팅 인터뷰에서 자세히 확인했는데요. 바로 다음 영상이니까 기대해주세요. 자, 이러한 동향들을 볼 때 기존의 틀을 깨고 커다란 여러 변혁을 앞두고 있는 것이 작금의 스포츠 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수에게 건강할 수 있고 스포츠 팬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 지켜봐야겠죠. 바디 알케미 역시 2024년의 시작을 기점 삼아 새로운 변화들에 맞춰가며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움직여보겠습니다. 바디 알케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